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 교과서 대단원 7단원. 자, 문화와 다양성의 첫 번째 중단원인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문화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로 종교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었죠. 그래서 종교가 이제 인간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인간의 사상에 왜 영향을 주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계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종교들을 각각의 이제 그 특징대로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급에서 이제 크리스트교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을 배웠을 텐데 일부 학급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을 좀 중간까지밖에 나가지 못해서 그 내용 잠깐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었던 이제 학생들은 여기 부분을 패스하시고 다음 부분을 들으시면 되겠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전부 다 이제 듣지 못했던 학생들만 지금 요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역사, 어디서 언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전파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된 이후에 어떻게 분열이 됐으며,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신자의 5대 의무까지 함께 이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부분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굉장히 큰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규정에 있어서까지 종교적인 그런 율법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식 문화에 대한 관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신자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뭐냐? 바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슬람교에 그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 이슬람교의 경전이 뭐냐면은 이제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뭐 쿠란이라고 하고도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쿠란이라는 경전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종교적인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간 거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이슬람 지역의 자연 환경, 그러니까 이제 뭐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요런 지역의 자연 환경이 이런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율법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슬람교가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기후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굉장히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도 높은 데다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돼지는 어떤 동물이냐면은 땀샘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이런 이제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런 데 사는 그런 이제 동물들은 땀샘이 없으면은 체온 유지를 스스로 할 수 없어가지고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이제 좀
죽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자, 놓여지게 되는데, 자,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 자, 돼지였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자,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금지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돼지가 이렇게 자기 체온 조절을 못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죽은 돼지의 이제 그 사체가 자, 썩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잘못 그거를 먹었다가 병에 걸리거나 자,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율법도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자연 환경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자, 이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 이들만의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음식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에서 먹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자,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자, 술을 절대로 먹지 마라. 자, 술을 먹고 이제 예배하는 거는 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악마의 짓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음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자, 술도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자, 그런 이제 음식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슬람교인들이 자, 먹는 음식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율법이 허용한 음식. 자, 이것만을 먹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율법이 허용한 음식을 그들의 말로, 자, 아랍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할랄 음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허용된 것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문화상에 이런 굉장히 엄격한 특징이 발생한다. 종교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뚜렷한 특징이 발생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 이제 얘기를 조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불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신자의 인구 수로 보나 아니면 이제 분포된 지역으로 보나 자 불교가 힌두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더 이제 넓은 지역에서 자 수용되기는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조금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편의를 가하기 위해서 제가 좀 힌두교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신자의 인구 수를 보면은 네, 신자 수로만 보면은 자, 크리스트교가 1등이에요. 1위. 크리스트교가 1위고, 죄송합니다. 자, 신자 수로만 보면은 크리스트교가 1위고,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2위. 자, 뭐, 종교를, 뭐, 이렇게, 뭐, 순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신자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수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크리스트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이슬람교,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자 불교,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자 힌두교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신자 수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슬람교 다음에 자 불교를 설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불교보다는 자 힌두교를 먼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힌두교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자 수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드린 대로 자 순서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힌두교에 대해 살펴보면은 자 힌두교는 뭐냐? 힌두교는 민족 종교예요. 민족 종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특정 민족 내에서 수용되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교리가 약간 조금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지역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민족 종교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유명한 종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은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를 보면은 자,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힌두교의 기원은 자,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자, 20세기에서 자, 15세기 사이에 인도라는 나라의 자, 북부 지역에 들어온 자,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자, 계급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계급을 나눠서 사람은 똑같지 않고 자,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그래서 자,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은 자, 아랫사람을 자,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자, 신에게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자,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이 브라만교가 자, 인도 북부 지역에 이제 처음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인도의 여러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인도에 자, 그 인도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과 자, 결합되어 생겨난 종교가 바로 힌두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와 인도의 토속 신앙이 자, 결합돼서 조금 더 다른 제3의 형태로 자, 발전한 종교가 자, 힌두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베이스는 자, 브라만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힌두교가 자, 이제 발생한 이후에 보시면은 자, 인도 전역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교가 이제 처음에 전파됐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브라만교 특유의 폐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계급성 자, 이런 것들을 인도의 토속 신앙과 결합하면서 자, 극복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극복이라기보다는 폐쇄성이라든가 그런 계급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인도의 그런 이제 하층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성격을 자,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인도 전역으로 이제 힌두교라는 것이 전파돼서 오늘날까지 힌두교가 인도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힌두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굉장히 특이한 자, 종교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 전생의 업에 따라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는 윤회 사상을 자, 믿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굉장히 가장 큰 특징은 자,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자, 이 힌두교에 의해 자, 카스트 성립이 이제 죄송합니다. 자,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성립되는데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 통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뭐냐면은 종교에 의해서 발생한 자, 신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자, 카스트 제도는 종교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자, 신분 제도인데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카스트 제도를 보시면은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자, 위의 단계,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이 누구냐면은 자, 정치나 군사를 담당하는 계급이 아니에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자, 바로 사제 계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초에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급이 자, 브라만 계급이다.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 사회의 제1계급이 바로 브라만 계급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의 제1계급, 가장 높은 계급은 브라만 계급이고, 자, 그 다음에 제2계급은 뭐냐면은 크샤트리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3계급은 이거는 바이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제 4계급은 자, 수드라라고 제가 1학기 초에 여러분께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카스트 제도가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을 종교와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자, 그 다음에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가 그 다음 계급이고, 자, 그 다음이 자, 농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자, 바이샤 계급, 자, 평민 계급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급이 자, 수드라 계급인데, 자, 수드라 계급은 도축이라든가 자, 빨래 등 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업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이 이제 카스트 제도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아유. 자, 네. 자, 보이는 데다가 제가 놓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자, 이런 카스트라고 하는 사회 신분 제도를 만들어내고, 자, 너네가 이 카스트 제도에 잘 순복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면은,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윤회 사상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힌두교가 이제 이런 이제 종교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자, 사회 제도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를 믿는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음식 문화상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소를 신성시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 소를 그들이 모시는 신의 또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이런 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를 신성시해서 절대로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한 자 이슬람교처럼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힌두교에서 이제 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특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 환경에 굉장히 조금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인도 지역에서는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자 농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목축업인데 이 농업이나 목축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소입니다. 소. 자,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자, 소는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자,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자, 자연 환경에서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자, 종교적인 그런 특징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특징이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독특한 음식 문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도에서 직접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오리지널 그 음식, 뭐 커리 같은 그런 음식을 먹어보면은 뭐 닭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소고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이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자, 수많은 신을 모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의 숫자가 자, 몇 명, 이제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의 숫자가 자,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분류해서 네, 이렇게 신의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3억 3천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 많은 신을 모시는 자, 그런 종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 특징이 있는 자, 그런 종교가 바로 힌두교이다. 네, 이 설명까지 하고 자,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자, 마무리를 하도록. 네,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힌두교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종교는 뭐냐면은 자,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뭐냐면은 자, 보편 종교인데 자, 힌두교가 생겨난 자, 인도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냐면은 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힌두교는 여러분 뚜렷한 창시자는 없습니다. 힌두교는 원래 이제 인도 북부 지역에 이제 살던 이제 민족들이 믿던 그런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민족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자, 어떤 개인이 창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은 없는 반면에 자, 불교는 창시자가 자,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크리스트교와 자, 이슬람교처럼 자, 바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창시를 했는데,
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자,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은 인도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인도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 왕족은 여러분 제가 어떤 계급이라고 했냐면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계급. 이제 이 왕족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계급인데 이 계급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자, 제2계급. 자, 크샤트리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라는 분은 원래 자, 크샤트리아 계급의 인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자, 이제 왕자로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인생의 조금 허망함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인생에서 오는 그런 고통,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전쟁,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이와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 이제 인도 지역에서 창시한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밖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불교의 얘기를 들어오면은, 불교는 그래서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인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불교가 이제 힌두교와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불교는 평등을 강조했다. 힌두교에 비해서 굉장히 평등을 강조한 종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종교적인 요인에 의해 사람은 계급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낸 반면에 불교는 그런 카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은 신의 경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열반 또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교는 인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불교가 발생할 당시가 이제 기원전 6세기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인도라는 그런 지역에 힌두교가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인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인도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런 가까운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이 불교 역시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불교가 분열된 이제 그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교리의 차이였어요. 교리의 차이. 그래서 불교는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분열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편 종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포교 대상으로 하는 종교지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의 그런 교리를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이로 인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이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은, 대승불교가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뭐 라오스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은, 소승불교가 발전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승불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소승불교는 바로 개개인들의 수행,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런 것을 강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승불교는 개개인들의 수행, 깨달음을 강조하는 약간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대승불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소승불교 너네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그 하고 있는 그런 일상을 다 버리고 자,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자, 그래서 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자, 얼마나 되겠느냐. 자,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해탈하고 자,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자, 너네의 그 생각은 조금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대승불교는 조금 더 이 소승불교보다 좀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상대적으로 네, 소승불교보다는 조금 대중적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설법을 조금 강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그 절에 가시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이제 설법 같은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런 이제 승려들이 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설법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교가 이제 그런 불교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그 대승불교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이제 어떻게 나뉘는지,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지 함께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불교를 믿는 자, 지역의 이제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 불교에서는 자, 어떤 교리가 있느냐? 자, 바로 살생을 금지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따라서 이 불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자, 육식을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육식을 조금 적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좀 승려분들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절에 계신 분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일반 신도분들은 이제 육식을 하죠. 그래서 출가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교를 믿는, 자, 그런 이제 신도분들은 자, 육식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하는 승려분들은 자,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가장 큰 특징은 자, 육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육식을 굉장히 좀 절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불교에서 또 이제 불교의 그런 이제 그 교리적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 음식 문화상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바로 수행을 위해서 자, 오신채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 오신채는 5가지 매운 채소예요. 그래서 오 매울 신, 자, 그 다음에 채소 채자를 써가지고 이걸 오신채라고 하는데, 이 오신채는 이거 먹으면은 굉장히 화를 굉장히 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수행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서 불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자, 수행을 하는 분들은 자, 오신채를 먹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내용에 따라서 자,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음식 문화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불교의 사례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음식 문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종교들이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 다음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종교들이 자, 어떻게 분열돼서 어떤 종파로 나뉘어졌는지, 자, 이런 얘기까지 자, 함께 해봤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4가지 종교, 자, 세계 4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4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탐구활동, 자, 음식으로 붙어보자, 스트리트 종교 음식 파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가
활동을 하나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보시고 자, 각 종교의 교리와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입학시험 때문에 수업이 없는 반이 굉장히 많아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 우리가 이제 교과서 여러분 보시면은 교과서 214페이지,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자, 세계의 문화권을 구분해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창의 융합 활동학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다음 진도를 함께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